2020년 온라인 해외 조달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지패스협회 사업본부장 김현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상황과 경제 전망, 그리고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시 참고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는 총 5개의 세션으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미국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신과 시차의 문제를 고려해서 한국을 제외한 4개국의 발표 내용은 사전에 촬영해둔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는 질문은 모두 각 발표자에게 전달해서 세미나 이후 메일을 통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채팅창을 활용해서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의 정수민 사무관님께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달청의 지원 사업과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사업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 정수민 사무관입니다. 지금 여기 참가해주신 기업 대부분 지패스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초에 지패스 기업 분들과 만나 뵙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진정되어서 다시 한번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조달청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참가해주신 기업분들 대부분 지패스 기업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사업을 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패스 기업 지정 관리 제도와 지패스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패스 기업은 국내 우수 조달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패스 기업이라고 지정을 해서 해외 조달 시장에서 지패스 기업 CI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지정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조달 시장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중 조달청 해외 사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지패스 기업을 위해서 다음에 크게 4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 지원,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 또한 해외 조달시장 정보 제공, 신인도 보증 및 수출 실무 교육 지원, 크게 이렇게 4가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해외 마케팅 지원과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 이 2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지패스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달청에서 연 3개에서 5개 정도 전시회를 선정해서 전시회당 6, 7개사 기업을 선정한 후 해외 전시회에 단체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스 임차료와 운송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한편 저희가 선정하지 않은 다른 전시회에 대해서도 참가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이라고 하여 부스 임차료와 운송비를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20개사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해외 개별 전시회와 단체 전시회 중 1개 사업만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단체 전시회 4개 전시회 정도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초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바람에 모든 전시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또 이제 해외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보니 전시회 참가하는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다만 전시회 관련된 바이어 매칭 서비스만 저희가 올해 중에 한 2개 정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운영 중인 사항이라 더 이상 신청은 불가하지만 내년도에 코로나가 만약 진정된다면 단체 참가나 개별 참가가 다시 한번 신청을 받게 될 테니 내년 초에 해외 조달 정보센터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해외에 직접 나가는 것 말고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서 수출 상담회를 연 2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년 4월
조달청에서 개최하고 있는 나라장터 엑스포입니다. 나라장터 엑스포는 국내 최대 조달 박람회로서 전시회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그의 부대 행사로서 조달청에서는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국내 기업들과 상담을 할 수 있게, 또 설명을 할 수 있게 상담회와 설명회, 국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4월 예정되었던 나라장터 엑스포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반기 중 수행할 예정인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 GPPM은 올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2주가량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고려해서 저희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운영하고자 하고요. 해당 내용은 참가기업 신청은 10월 중 저희가 접수받을 예정이고,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서 9월이나 10월경 안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케팅 지원을 위해 정보조달 수출 컨소시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호스트이신 한국GPAS 수출진흥협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한국GPAS협회를 통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서 특별하게 수행하고 있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전략 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수출 전략 기업 육성 사업은 국내 우수 조달 기업과 해외 현지 기업을 1대1로 매칭시켜서 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해외 조달 시장에 간접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0개사를 선정하여서 2개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연간 3억 원 정도로 개별 기업이 2년간 약 6천만 원 정도의 국고 지원을 받아 본 사업에 참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참가 기업으로 선정이 되시면 역량 분석 후에 해외 기업과 1대1로 매칭이 되고, 그 해외 기업과 MOU 체결을 통해서 협업 조건을 구체화한 후에 해당 해외 기업이 현지 조달 프로젝트를 수주한 다음 우리 기업이 해당 프로젝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 사업에 2년간 8개 기업이 1,200만 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니 내년도 21년, 22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정보 조달 입찰 지원 사업입니다. 입찰 지원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전략기업 육성 사업이 간접 조달이었다면 본 사업은 직접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뉩니다. 먼저 벤더 등록 사업입니다. 미국 샘 등록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입찰 지원 사업인데 해당 내용은 기업의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에 적합한 입찰 공고를 분석하고 입찰 제안서 작성 대행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벤더 등록 같은 경우 현재는 기업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입찰 제안서 작성 대행을 해주는 입찰 지원 사업은 현재도 참가 기업을 모집 중에 있사오니 해외 조달 정보센터를 통해서 관심 있는 기업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저희는 국제기구 조달 입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UN 조달 시장을 저희는 지원하고 있는데, UN 조달 담당관과의 미팅을 통해서 UN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달 담당관과 규격이나 가격에 대한 상담을 하고, 또한 수원국 민수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올해 경우 태국을 선정하여 수원국 바이어 상담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에서 10월 정도경 해당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해당 사업에 참가 기업들 선정은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있을 UN 조달 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올해는 특별하게 ADB 조달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프라 기자재 분야와 K-방역 분야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ADB 프로젝트 시행사나 프로젝트 매니저와 1대1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최 시기는 2020년 9월 14일에서 9월 25일간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특히 9월 17일에는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DB 조달 시장 진출하는 해당 바이어 상담회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참가 기업들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조달수출 지원팀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조달청에서 올해 특별한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K방역 조달시장 진출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K방역 분야의 해외 조달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K방역 기업들이 해외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 간접 진출하는 것을 통합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도 4월경까지 8개월가량 진행할 예정이고 예산은 약 10억 원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기업분들께서는 해외 조달 정보센터를 통해서 9월 중 안내될 예정이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산업진흥원, 저희가 조달청이 보건산업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감염병 관련 해외 조달 시장 진출 희망 기업 풀을 공동 구축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참가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희망 기업 풀에 미리 지원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해외 조달시장 정보 제공이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조달청이 올해 규정 개정을 했습니다. C등급 기업이거나 신규 지정되었으나 지정 직전 3년간 조달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간 2회 이상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11월에 공공조달 수출 상담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 설명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설명회가 온라인 웨비나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참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저희 유관기관 협업 사업이 다음 페이지와 같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분들께서는 다음에 혜택을 적극적으로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추가로 더 안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달수출지원팀 쪽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 사업을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셔서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유엔 조달 촉진협회의 부장 알버트 리우님께서 중국의 코로나19 현황과 이후 중국의 경제 전망, 그리고 한국 기업의 중국 조달 시장 진출 요령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I'm Albert Liu from CAPUN, China's Association of Promoting United Nations Procurements. Today, with the request from GPAS, I would like to share some insights on the status of COVID-19's in recently, and also would like to give some direction, give some hints on how to bring the Korean the business into the China's public procurement market.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share some of the status of COVID-19 in China now. The overall status is quite stable, especially after second outbreaks in China, in Beijing, since last month, June, at the beginning of June. So everything's under control as well. It's the same. The controlling the COVID-19 will be the one key performance indicator to each level of government officers in the next months,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or even years. And based on what we know, the government, community, and all the peoples in China is receiving the education. The incoming winters, the COVID-19 is still gonna coming back, so it's gonna be maybe much worse because of the weather issues or any kind of other issues. So we're doing quite well the self-protection preparations well for all kind of scenarios happening in the future. Regarding to
the economic prospects in the post-COVID-19. There's several message I would like to deliver to you is un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 is quite high. I think so you already be aware from all kind of the media, from all kind of the channels, or even your personal networks in China. The exporting systems is ready to go back, but however, the overseas market is still not stable, and the other countries is stop transportation or to try to decrease the transportations to China. So lots of functions of export business is still not go back to the normal ways before COVID-19. Central governments, especially the MOFCOM, the Ministry of the Commerce, try to find a new way to increase the exporting business. The policies encouraging the export goods sell back to the local markets, which is widely applies in the early 1980s and also 1990s. SME is under the big risk. They couldn't receive the big money or committed money fund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tate-owned companies received the big, huge investments, or we call the fund injections in the past few months. For the top officers are committed to open the door to overseas investors and strengthening the policies on removing some hurdles which is restricting the overseas investments in certain area. Only a few industries still keep the high growth. I should say the health, construction, defense, 5G, and so on. The State House committed on supporting the new infrastructure, that is including the 5G basis stations, infrastructure, industrial IoT, and we call it Internet of Things, and AI,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data center, UHV, ultra high speed, ultra high voltage, intercity, HSR, and high speed railway, and also the railway transit, plus EV, electronics vehicles charging stations, which is we call the new generation of infrastructure. Talking about the futures after COVID-19, how Korean companies are getting into the China public market, I should say the better way is not targeting the market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You should be smartly look at the municipal level and the provincial levels public market. In China, is doing business well, you have to leverage your so-called network relationship. We call it guanxi. So cooperating with some proper partner in China, and to choose several good industry. I would like to suggest you guys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also innovative products, because innovative products it's a really high potential growth industry, especially for the industry or the areas not related to the so-called new generation of infrastructure. Korean company is well known by Chinese people on innovation to lift up the possibility of the voting power while making the decision on the public procurement qualified suppliers.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do, but you have to
run everything strategically and in the smart way. I think it's a possibility to get into, to open up the door of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after COVID-19 is really there. Sometimes, personally speaking, we should say when they run everything with China, especially government level of sector, you have to be careful how to tell the nice story. Nice story means in China we have some saying we call doing the right things with the politics, and then you will get the right results at the business. So it means try to work at the proper way, telling the right story, doing the right thing at the right time, at the right market, then I'm sure you will get the fantastic results as you expected. Thank you. Hopefully it's going to be helpful. Thank you. 네,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지금 중국 촉진회는 중국 상무부 산하의 조달 전문 협회로 저희 지패스 협회와 함께 국제 조달 연맹의 창립 멤버입니다. 실제로 양 협회는 올해 2020년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사업 진행에 좀 차질을 겪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호전되고 저희가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교주시에 오픈 예정인 청도 신공항 코리안타운 건립 등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현재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기간 산업, 특히 건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관련 업계분들도 주시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도 중국 촉진회와 손잡고 좋은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 국제상공회의소 상임이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현황,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전망, 그리고 말레이시아 조달 시장 진출 시 참고해야 할 부분을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i. My name is Sean Edward Chia. I'm the Executive Director or the CEO of the Malaysia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We are one of the oldest chamber in Malaysia, and we are one of 5 constituent members of the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Malaysia, recognized by the Malaysian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We have over 1,000 members, and we represent and advocate for foreign-owned companies. That means any company with some foreign ownership or any local companies that do business internationally. We represent and advocate their rights and their issues and challenges. We bridge them with the relevant ministries and the government departments. Should you invest in Malaysia, do join us. We will create a special grouping for you to represent your business conditions. In term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COVID-19 in Malaysia, after approximately 3 months of movement control order, glad to say that as of 4th of May, we are in a recovery stage. We have very low single-digit infections, and these infections are mainly imported cases from returning citizens coming back from overseas. And because of that, we still have quite a tight border control. We are only allowing in citizens and foreigners who have permits to enter at the moment. The government is talking to quite a few countries to create something called a green corridor, and I presume Korea will be one of them. And in the situation here, there's a lot of social distancing and compliance to health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But life is going on. It's not as severe anymore. There's not a lot of restriction in movement, and business is thriving and rejuvenating. Regarding economic prospects post-COVID-19 in Malaysia, as I've mentioned, as of 4th of May this year, almost all businesses are open and will be opening a lot more soon. And it's good that we were able to open earlier than most of our other countries, so therefore we don't see very severe economic impact that is irreversible yet. The government has also given a lot of stimulus packages and cash handouts to help businesses sustain with their cash flow and their operations. We do not see at the moment mass unemployment or any major business closures except for those related to tourism and hospitality. Businesses do see some downside in their trading volumes, about 60%, because most of the overseas export markets are still closed. Things may get tougher when the government-sanctioned loan moratorium expires in September of this year. So there may be some more businesses that are impacted, but overall we are seeing that most businesses are able to sustain by some measure of belt tightening. Right. The upside of it would be that there were lessons learned from the dependence by the Western countries on single China supplier. This will see that Malaysian exporters replacing single source traditional supply. So that would be a plus in terms of the export industry in Malaysia going forward post COVID-19. Foreign companies seeking business opportunities in Malaysia, especially the public procurement sector, due to the current political uncertainty, there is an upside to the economy as the present government will push out a lot of pump priming projects to stimulate the economy so as to ensure that they have a continual support in the elections that's going to come. But the issue here is Malaysia practices an affirmative policy on public procurement. What it means is that most supply contracts are restricted to a particular segment of the ethnic group in Malaysia. To give you an example, I may be a Malaysian born in Malaysia. I am at least 3 generations of Malaysians born in Malaysia, but I am of an ethnic background of being a Chinese, and therefore I am restricted or excluded from being able to participate in some of these public procurement tenders. Right now, there's some exception to this rule. If you are supplying high technology items or very unique items, such as those in the IT,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medicine. The current one that I heard of is the rapid COVID-19 test kits. Some of these things, yes, they may waive the restrictions. If you would prefer to supply to the government or the public procurement, it would be best if you could work through a local agent or company to supply directly into the government.
because of the COVID-19 scenario, one of the recovery strategies is a Buy Malaysia campaign. So that will make it a bit slightly harder for the foreign suppliers to participate in public procurement exercises for buying consumables, for example. But Korean products and your high technology services are highly recognized in Malaysia due to your K-drama. In terms of the private sector, Korean consumer products or Korean high technology products such as in IT, facial recognition, the thermal scanners, and the other cloud offerings, that would likely to be something which is in need at the moment, and as the Malaysian Chamber taking care of international businesses, if you should wish to invest and come into opening a business in Malaysia, the MICCI, the Malaysian International Chamber, will assist you in doing so. We can even create a special grouping, call it the Korean Business Group, to help introduce and to broadcast your branding and your products through our social media. And we have also very good contacts into the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n we also have very good relationships with the commercial businesses out there, which we could do business matching for you. Thank you, Sean. 지금 발표자분께서 들어와 계셔서 제가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국제상공회의소 역시 국제조달연맹의 회원국으로 저희 지페스협회와 깊은 협력 및 유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발표 내용과 같이 말레이시아 조달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기업도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지에 적합한 파트너사를 찾아 진출하시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하며 이 부분을 저희 말레이시아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번째 만나볼 국가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내 국제선 운항 금지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회에서 진행하는 베트남 상담회도 온라인으로 모두 대체되었는데요. 현재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은 어떤지,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베트남의 과학기술부 남부지국 차관보이신 닥터 다님께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의 코로나19 상황과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7월 27일 해외 통계 수치에 따르면 431명의 감염자 중 365명이 완치되었으며 66명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세계 현황을 살펴보면 1,600만 명이 감염되었고 65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은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의 목표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바로 코로나19를 적으로 보고 모든 사람, 가정, 케이스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엄격한 행동 수칙을 적용해왔습니다. 공항 내에서 감염자를 스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으며 학교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행사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전략으로 발열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효율적인 안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에 관한 노래를 만들어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베트남 경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베트남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GDP 성장률을 보면 1.81%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2020년 6월까지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중 약 3,800만 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해고되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되거나 임금이 삭감되었는데 이 중 임금 삭감을 경험한 사람은 57.3%로 약 1,70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서비스계 종사자는 72%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노동인구는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5년 만에 처음으로 소득 감소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좋은 지표들도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입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한화 약 18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최고치였던 2019년의 투자 규모보다 불과 15%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지의 재무 건전성 순위입니다. 공채, 외채, 대출 비용, 외환 보유액의 4가지 금융지수를 바탕으로 66개의 신흥국가를 평가한 결과 베트남은 1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안전그룹에 해당하는 국가가 대부분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베트남의 코로나19 현황과 이로 인한 경제 상황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베트남 조달 시장은 외국 기업이 직접 진출하기는 매우 힘든 시장입니다. 따라서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 시장 간접 진출을 위해 사업 설명을 해주실 대우 네트워크스 고성태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GPS 변호사 여러분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GPS 협회와 함께 베트남의 공공조달시장을 계속 같이 협업하고 있는 대우 네트워크스의 고성태 전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바로 앞서서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보의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제 아마 그 다음에 베트남 공공 분야 진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베트남 시장에 주로 많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전시회, 수출 상담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기존에 다른 일반적인 이제 수출 상담회나 전시회 같은 경우는 한번 바이어 매칭을 하고 난 다음엔 그 이후에 지속적인 사후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네트워크 형성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회사는 어떤 비즈니스 매칭이 됐다, 상담회가 시작됐으면 매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쪽의 업체와 베트남의 업체와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활용하시는 지사화 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사화 사업을 1년에 지정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사업 참여 기회도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또 지사화를 운영하는 그 현지 업체들이 다양한 품목을 소화할 수 있는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지요. 또 베트남 정부 조달 사업 분야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GPS와 협회와 같이 베트남 정부와 이렇게 조달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 원소스 멀티 유즈랄까요? 그런 그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쉽게 접근해서 체계가 잡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또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각각 조달 체계 또는 자기네 내부 규정이 상이하다 보니까 이게 뭐 누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거 하는지를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또 그쪽에 베트남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벤더사가 있는데 그 벤더사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이제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함께 협의했던 내용들이 베트남 과학기술부를 제가 후원하면서 그 각 부처의 산하에 거래하는 기업체 또는 벤더 이런 벤더하고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저희 제품을 정보를 노출하고 또 지속적으로 바이오 매칭을 이룩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달할 수 공급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제품의 우수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그 장소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이죠. 작년 말 올 초에 베트남 과학기술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베트남 호치민시의 11군입니다. 거기에 이제 과학기술부가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한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을 구성하기로 합의를 하였고요. 전체 규모는 약 500스퀘어미터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100개 기업 정도 이상을 좀 입주를 시켜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입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뭐 보시면 그 베트남 11군 지역은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우측에 사진을 보시면은 거기가 이제 바로 과학기술센터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2층. 우리로 말하면 2층. 베트남에서는 이제 1층이라고 하는데요. 2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되었고요. 지금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일단 과기부하고의 양해하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어떠한 곳이냐 하면 최근에 이제 베트남 산업 정책 자체가 예전에 이제 주로 경공업 분야로 유치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따지면 중소기업 분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산업 그 발전 단계인데 베트남 정부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하이테크 산업으로 넘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테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외로부터 선진국으로부터 상당한 기술도 받아야 되고 또 제품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이제 과학기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부 조직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과학기술부 산하 각종 기업들, 현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 상태죠. 따라서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러한 그 상설 전시장을 통해서 현지 기업 또는 현지의 그 벤더 또 현지에 실제로 이제 그 정부 조달 사업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과 비즈니스 매칭을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여기 우리 이제 입주한 업체들은 과학기술부가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지정을 하고 타이틀을 부여하는 함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신뢰성을 높여주는 형태가 되고 또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대우 네트워크스는 여러분들이 만약 참여한다면 저희가 현지 법인이나 지사 역할을 할 것이고요. 전담 인증을 배치해서 지속적인 업체 방문과 상담. 그래서 우리의 제품의 우수성과 왜 이것을 써야 되는 어떤 명분.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기술 뭐 이전이 필요하다면 기술 이전 또는 뭐 그 외에 지속적인 어떤 그 뭐 원료 공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팔로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뭐 저희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전시 판매장 사업은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베트남에 저희가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과기부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마련해서 여러분께 다시 공지를 드리게 되고요.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정지가 돼서 우리 GPS 회원사님들 직접 만나 뵙고 직접 베트남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추후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 조달 시장도 지금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에 대한 또 성과가 좀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전무님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좀 사업이 펜딩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GPS 협회에서는 대우 네트워크스와 함께 우수한 한국 제품을 발굴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추후 상설 전시장과 관련해서 GPS 기업에게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미국은 정부 조달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기회가 오픈되어 있어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으나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입찰 공고로 기회를 얻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에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파트너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정부 조달 관련된 기관들이 많은 공공기관 컨설팅 벤더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버지니아주에 저희가 발표를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미국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국의 대표님께서 페어팩스 카운티에 대해 설명해 주신 영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보시고 그 뒤에 현지 벤더사의 발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We've been called one of the great economic success stories of our time. We're home to corporate headquarters and energetic startups, thousands of tech firms, and schools that are among the best in the nation. We're the heart of the business community in the Washington, D.C. area, and at the center of creative thinking. Located just minutes from the nation's capital, Fairfax County is the model of a thriving business community. Just look at our corporate residents. They include Fortune 500 companies, some of Inc. magazine's fastest growing companies, and more than 400 foreign-owned firms from over 40 countries. Fairfax County is home to a large number of woman-owned, minority-owned, and veteran-owned companies. And while we're big on big business, more than 90% of the companies here are small businesses. We are connected to Washington with a renowned metro system, and we're connected to the world with Washington Dulles International Airport and Ronald Reagan Washington National Airport. In Fairfax County, the power of ideas is driven by a workforce that's second to none. Fairfax Count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is here to help you learn more about our dynamic county. We're here to help you start, expand, or relocate your business, and here to connect you with whatever you need to succeed in Fairfax County. The reason a Korean business person should think about locating in Fairfax is because Fairfax is a pro-business county. As a matter of fact, it's in a pro-business state. We have one of the most consistent corporate tax rates in the country. We've been at 6% for over 4 decades, and we have one of the strongest fiscal approaches to finance. So from the business side, it's a solid environment. From the standpoint of talent, they would have an enormous opportunity to grab technical talent. As a matter of fact, we have the second highest concentration of tech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allows us to attract companies like Microsoft, Amazon. Amazon headquarters, as a matter of fact, is in Northern Virginia. And so just from the standpoint of their capability of growing their company and finding the talent to grow their company, it is here. We have over 60 universities in the region. They have over 400,000 undergraduates enrolled, and that is a great place to get fresh, new, creative, innovative talent. In terms of innovation campuses, we currently have 2 under design and construction right now, and that's Virginia Tech, and then there's George Mason University. And these campuses are really built for all the companies that would locate here. We have over 50,000 Korean residents in our county. That is one of the highest concentrations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that, we have over 400 international companies. And so we are a very, very diverse environment. As a matter of fact, over 40% of our business ownership is foreign-born or minority. And that is huge in terms of the opportunity to find partners, to diversify your business. So there are many benefits for a Korean business in particular coming to our county. 네, 영상을 통해서 페어팩스가 매우 비즈니스 친화적인 카운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페어팩스 카운티의 현지 벤더인 이노베이티브 이니셔티브 미국 조달 시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Dr.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롤란드 윌슨 박사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과 얘기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길어지는 장마와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이렇게 마련된 자리를 통해 미국 시장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노베이티브 이니셔티브사의 창립자이자 대표입니다. 전직 미군 해군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30년가량의 미국 정부 관련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의 대표이자 교수로 많은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지낸 시간이 총 20년을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 정부 조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버지니아 북부에 위치해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조달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위한 미국 조달 시장 진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First of all, the U.S. federal government is the largest procurement agency 미 연방정부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수요기관입니다. in the States, but 미국 내의 조달뿐만 아니라 미 대륙 외의 조달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and large 다양한 규모, jobs are 다양한 길이의 계약을 발주합니다. shared contracts with other 물품뿐 아니라 서비스와 컨설팅 조달도 포함됩니다. consulting contracts as well. Other agencies include, for example, 미 연방정부 외에도 국가보훈처, 주정부 및 지방정부, 대학과 같은 대형 교육기관 등이 조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universities with 즉,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대한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mount of business that can be done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한편 미국 연방정부는 미국 영토 밖에서도 조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국방 분야와 민간 분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에 맞는 계약과 조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EU, 나토, 러시아뿐 아니라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조달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북한 및 일본과 관련된 조달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하는 시장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입니다. 정부 조달은 유행을 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효율성과 혁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제품이나 클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IT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방부에서 많은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OTA라는 기타 구매 권한을 통한 조달 방식을 더욱 확대하여 방산거래 초보 기업도 계약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트렌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수요기관은 미국 내의 중소기업과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어팩스 카운티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페어팩스 카운티는 워싱턴 DC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축에 속하기도 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4,300개가 넘는 벤더들이 매년 240억 달러의 계약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조달 전체 계약 규모의 약 5%가 페어팩스 카운티 내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버지니아주 전체 계약 규모의 46%가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조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어팩스 카운티의 조달 규모는 워싱턴 DC와 다른 46개 주 중 어느 곳도 근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수주하는 조달 계약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왼쪽 표에서 보이듯 연방정부 조달 규모 중 절반 가까운 137억 달러가 국방부 조달권이며 토안보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19억 달러, 16억 달러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의 조달 통계를 살펴보면 국회공군, 국방정보체계국, 국가보훈처 등 국방 관련 기관들의 조달 규모가 상위권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앞선 자료들을 통해 볼 수 있듯 수주만 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를 포함한 정부 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미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지 법인 설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선택하는데요. 바로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조달 시장에 진입하여 조달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조달 계약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과 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 본인 기업이나 소수인종 기업, 여성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은 소수종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달 규모 중 일정 부분을 소수 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공고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 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싶으시다면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그중에서도 여성 기업, 소수인종 기업 등으로 조달 계약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시장을 끝으로 2020년 온라인 해외 조달 세미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에서는 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기업들을 위한 언택트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작지만 내실 있는 온라인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미나가 단순한 발표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해외 파트너들과의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으로 이어져 기업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으로 올라온 질문은 저희가 모두 취합해서 각 발표자에게 전달하고 답변 내용을 전체 참석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진행된 세미나 영상은 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